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더 원띵입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정답이란 없으며 질문에 담긴 깊이와 파장은 오직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그저 독자들이 변화를 향해 한 걸음 움직이길 바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 말입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핵심은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모두 중요한 일만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탁월한 성과는 자신의 포커스,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계속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닿을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단 하나에 집중하고 그것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은 일만 해내는데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고 삶 자체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거짓말, 2부는 진실, 3부는 위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 제1부 거짓말입니다. 책에서는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1.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2.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3.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6. 크게 벌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등이란 정의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평등한 것이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반이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늘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란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아닙니다.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알아낸 다음 그 단 하나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항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컴퓨터에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를 사람에게 범위를 넓혀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걸어가면서 말을 하고 껌을 씹으면서도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아주 세심한 수술을 하면서 이어폰으로는 친구와 일상적인 전화를 통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걷다가 보잉 747 화물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걸음을 멈추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두 가지 일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에서는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이다, 사기다,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삶을 사는 사람 또는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공은 옳은 일을 해서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기관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얻는 성취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삶에서 만들어진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선택적인 집중을 통해서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탁월한 성과는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지라는 것인데요. 의지는 우리 인간에게서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항상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한 다음 그 일을 위해서 의지력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가장 강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의지는 우리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입니다. 앞에서 세상이 평등하지 않음을 언급하였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절대적인 균형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는 명사지만 사실 동사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균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엇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다른 성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자연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균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야근일 것입니다. 11년간 약 7,100명의 영국 공무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습관적인 야근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11시간, 주당 5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은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67%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업적인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야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무 시간 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시켜 나가고 야근은 가능한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6번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에는 경계와 한계가 뚜렷할지 몰라도 우리 삶의 경계와 한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려면 행동이 필요하고 행동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성과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는 생각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이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도 커지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이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하라. 삶을 최대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제2부와 제3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